네,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세계의 모범 사례로 칭찬을 받게 된 것은 방금 전 우리 염태영 시장 말씀처럼 국민들의 세계적으로 높은 시민의식, 그것이 근본 줄기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우리 성숙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 체계가 높은 시민의식을 견인한 것이로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코로나19가 막 이제 터지고 했을 때 수원시 염시장께서 저를 보고 전국에 그 역학조사관이 도 단위로 2명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광역단체 울산에도 2명, 그런데 울산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에는 1명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런데 그게 메르츠 때부터 같은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정세균 총리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더니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거는 당장 고치자고 얘기를 주셔서 지금 이제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안전시설 같은 것도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한 3천여 명이 집안에서 별도 격리되고 있는데 사실은 대구 경북에 그때 병실이 그런 생활안전시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원에서 제일 먼저 유스 호스텔을 생활안전시설로 운영을 하니까 그래 대구 경북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서 민간이 갖고 있는 시설까지도 확대해서 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상공인들이 정말 힘드니까 빨리빨리 지원을 해서 그 업체가 쓰러지지 않게 해줘야 이 위기 모면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재원이 국회 의결 거치고 뭐고 하려면 또 2주 3주 걸리고 지방정부도 추경을 해야만 재원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 재난안전관리기금 그 각 시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바로 풀어주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제가 염시장한테 건의를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국회에 우리 당의 그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전 총리께 건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전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고향 안심카 선별진료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모델이 됐죠. 그리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 이런 등등이 우리 이 지방자치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생활자치로서 굉장히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구나 하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검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루 15,000건 이상의 그 검진을 확보하고 그 검진을 토대로 확진자가 생기면 감염 경로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차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나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이 우리처럼 잘 지켜지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지방 정부에서 아주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그리고 그 수원시 같은 경우를 보면 아마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럼 거기서 자세한 것까지 전부 다 발표를 하니까 시민들이 믿고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명하고 정직한 이런 코로나에 대한 대응, 이런 걸 지켜보면서 제가 우리 지방자치가 많이 참 성숙해졌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시게 된 것이 저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처음에 극복 한 1, 2주 지난 다음에 거의 극복했다고 믿었는데
뜻밖의 신천지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하루에 막 900여 명까지 확진된 경우가 있었죠. 그때는 정말 우왕좌왕했습니다. 처음에 며칠. 그런가 하면 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에서는 전국에서 모여든 자기 병원을 닫고 대구 경북에 가서 지원해 주러 온 의사들에게 중앙정부가 지급한 수당을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 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회에서 코로나 특위위원장으로 정부에다가도 촉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질병,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여기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전문가들에 의한 정치적 입김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전문가들에 의한 모든 종류의 감염병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기계적으로 딱딱 할 것인가, 이런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CPX 작전을 하게 되면 적의 침입의 경로별로 다양한 대책을 2중, 3중으로 만들듯이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 도시가 후원해 주시고 또 관련된 분들이 모두 만들어서 하는 이 토크 콘서트가 그런 컨틴전시 플랜의 내용을 채우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해지고 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